오늘 댓글에 정말 저를 빵 터지게 만드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겉면이 달궈지면 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한여름에 엄청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나면 외부에 주차해둔 사이버 트럭이 정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달궈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빵 터졌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를 하루 종일 즐겁게 해주셨어요.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정말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올해 초에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보다는 많은 분들이 초연해지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200달러대라서 그런 건가요? 1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 또 원망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100달러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주가는 모르는 거니까요. 올해 초에 100달러대까지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며 불평을 하셨습니다. 다른 구독자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저 대신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힘든 마음으로 주가창을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팔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많이 되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마음은 힘들지만 투자는 항상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주식시장에는 바보들이 넘쳐나고 오직 5%의 사람들만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잃기는 쉬워도 벌기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식 투자를 우리 구독자님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해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힘들 때 썼던 노트를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초연해져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의미를 두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그런 의미를 두는 순간 그 일과 의미에 얽매이게 되는 것 같다.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람 같은 것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한다. 저렇게 불어야 할 텐데 해봐야 내 마음만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자극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초연해져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일과 투자가 이상하게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같은데요. 나중에 피터 린치의 책을 읽어보면서 이 초연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보물 같은 순간이었는데요. 내가 했던 생각을 피터 린치가 글로는 이렇게 써놓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질 거란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에 바깥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 해도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됐다 하며 호들갑을 떨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눈이 오면 길에 모래를 뿌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주의 추위를 상상하는데요. 얼어붙은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때로는 겨울이 너무너무 길어져서 봄이 꼭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지칠 때쯤이면 또 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고
또 그때쯤이면 따뜻한 바람이 실제로 불어왔습니다. 피터 린치는 참 현명한 사람 같습니다. 열심히 일도 했겠지만 언젠가부터는 초연해졌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거 생각했었는데, 아, 그거 또 그랬네 하면서 말이죠.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만 그랬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그럴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이 되면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시장에서 떠나고 또 인생에서도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왜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학습 과정에서 비롯된 자동적인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반응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아, 주가가 떨어졌네. 팔아야 하나? 계속 떨어질 거라고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팔았다가 다시 살까?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런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먼저 생겨나게 되고 그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증폭되어서 반복적인 습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 좋은 과정인데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확신이 없거나 확신이 있더라도 빠른 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욕심이 강해질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투자 시장에서도 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나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내면의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기업의 펀더멘탈을 점검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가가 떨어졌네. 경기 침체가 오나 보구나. 추운 겨울이 또 오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잘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또 주가가 오를 걸 알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크게 반응하지 않고 초연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성적으로 기업과 경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면의 학습 과정이 없다면 현실에서의 투자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그래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이전에 집을 먼저 장만하라는 조언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기도 했는데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장기간 보유할 때 수익을 얻을 확률이 더 높다. 당연히 주식보다 집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집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아마 7년 정도일 것이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매년 주식의 87%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보유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집을 내놓고 이사하려면 이사 트럭을 불러야 하지만 주식을 내놓을 때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 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소유할 때보다 집을 소유할 때 마음이 더 편하고 초연해지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저도 이 초연한 마음에 관해서는 200% 공감하지만 최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MZ세대 후배들이 조언을 요청할 때 이 피터 린치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라고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먼저 장만하고 그 다음에 초연한 마음으로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든 우량한 자산을 싼 가격에 보유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함과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가장 맞는 조언 같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MZ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런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괜히 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무리를 했구나. 나는 형편이 다른데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 따라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네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나를 중심에 두고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투자 전략과 인생 전략을 짜야 현실에서 통하는 훌륭한 전략을 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가격 변화에 초연해지고 내가 목표한 기간과 방향에 맞는 목표점을 향해서 주의를 집중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인생과 투자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의 투자 시계는 2027년과 2030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 성장이 극대화되는 시점과 개인적으로 은퇴를 계획하는 시점이 그때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 하락보다는 기업이 성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혹은 제가 기대하는 방향과 맞게 가고 있는지, CEO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제게는 더 중요한 사실과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더 초연해지게 되고 장기간 투자 기간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결과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많은 미디어들도 다음과 같은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과감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주가가 급락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972년 증시 붕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1987년의 블랙먼데이 역시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미국 증시는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아주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만 해도 우리는 투자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